안녕하세요. 해커톤 운영 사무국 요종입니다. 지난 5월 1일 이제 금요일부터 2026 블록체인 앤 AI 해커톤 대회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본 행사의 취지는 이 자리를 통해 이 블록체인 앤 AI 해커톤 대회의 개요와 일정, 이 모집 요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필수 과제와 이 각 선택 과제에 대한 기술 스택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회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블록체인엔 AI 해커톤은 미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AI를 활용한 이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이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본 대회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과제가 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인 만큼 이 대회를 통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의 대중화와 이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해서 이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이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 협회는 이 해커톤 대회를 추진하고 이 해커톤 대회를 통해 이 다양하고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요. 이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제한된 제품,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참여자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회 특징입니다. 이 본 대회는 이 최종 입상한 5팀께 행정안전부, 이 장관상을 비롯해서 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상 등 이 국내 주요 기관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고요. 총 3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입상 5개 팀에게는 협의에 따라서 각 팀의 수행 단계에 맞는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벤처 투자 등 1개 팀당 투자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 수행 주기는 이 협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국내외 전문성을 보유한 이 국내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이들과 같이 블록체인과 AI 산업 시장을 키우는 것이 저희의 대외 개요 부분입니다. 이 참가 주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필수 과제와 이 선택 과제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필수 과제는 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제품, 이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이 선택 과제 1은 오픈 소스 기술인 오픈 DID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선택 과제 2는 라운시큐어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옴니원 체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하는 제품, 이 서비스의 이 선택 과제 각각 이제 활용 시에 각 5%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기술을 다 활용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작년 대회의 경우 이제 모든 입상팀이 이 각 가산점 제도를 충분히 이제 활용하였기 때문에 올해 대회도 이 참여자께서는 가산점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참가 대상입니다. 이 본 대회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개인 자격 또는 팀 자격으로 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참가 분야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트랙 1, 2로 구분하고 있고요. 트랙 1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되고, 이 트랙 2는 제안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MVP 모델을 개발, 시연하는 것까지입니다. 해당 기술을 구현하여 이 MVP 모델 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은 AI 해커톤은 이 결성 기간 동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부문입니다. 해커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경우 학생 부문, 스타트업 부문, 일반 부문을 선택하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하나는 설립 5년 이내에 법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시리즈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설립 5년 이내 기준 일자는 이 본 대회 접수 시작일인 26년 5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입니다. 2025 블록체인은 AI 해커톤 대회 주최는 한국 디지털 인증협회고요. 이 주관사는 라운시큐어와 지디니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후원 기관으로는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카카오뱅크, 네이버, 엑시스 인베스트먼트, 심삼벤처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집 대상은 다음과 같고요. 스타트업 기준은 창업 5년 이내 시리즈 투자 유치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팀원은 동일한 기업의 재직자로 구성하여야 하고요. 추가로 결선에 오르는 10개 팀은 대회 기간 중간에 이 트랙 1에서 2로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팀원 변경을 하시는 경우 저희 운영 사무국과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가 신청하실 때는 차후의 변동, 변경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 주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과제는 이 모바일 신분증을 연계하는 것인데요. 이는 본 대회 참가자에 한해서 별도의 API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개 서비스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이 API 문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기술 구현이 어려운 경우 이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과제가 본 대회에 참석하는 것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았음 합니다. 그리고 각 선택 과제 1, 2가 있고요. 이는 차후 기술 스택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회 입상작은 아래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예선 일정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모집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선 제안서는 용량 제한 문제로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정상적으로 참가 접수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예선 제안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25일 예선 대면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면 평가 대상자 24개 팀은 6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 공고와 또한 이제 개별적으로 이메일 그리고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양일간 예선 대면 평가 대상자 24개 팀이 이 하루에 12개 팀씩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요. 각 팀은 질의응답 및 심사 시간을 포함해서 총 15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팀 중 결선 진출팀 10개 팀을 선발하게 되고요. 예선 결과 발표는 6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7월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결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 결선 참가 10개 팀은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선 대면 평가 진출 24개 팀은 7월 1일 일정을 비워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선 진출 10개 팀이 이때 모여서 기술 멘토와 비즈니스 멘토를 배정받고요.
이 결선 대면 평가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이 결선 진출팀 10개 팀은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결선 기간 내 기술 멘토링과 비즈니스 멘토링이 진행되고요. 이 상세 내용은 이 차후 결선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일정인 결선 대면 평가입니다. 이 작년에는 이 삼성동 소재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올해는 페어먼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선 대면 평가와 동일하게 이제 각 팀은 총 15분 동안 피칭, 질의응답을 끝내셔야 하고요. 이 결선 10개 팀 중 입상팀 5개 팀을 당일에 선발, 시상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선의 경우 창의성, 실현 가능성이 각 35점, 그리고 사업성이 30점 배점으로 평가하고요. 이 결선은 결과 완성도와 협업도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당 20점 배점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선택 과제를 활용하였을 때 이제 각 5%, 최대 10% 가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계는 예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차후 입상을 고려하신다면 이 선택 과제 1과 2를 연계하는 방안까지 이 사전에 이제 고민해 두시는 것이 이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 양식이고요. 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이 총 표지와 요약서를 제외하고 이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표 시간은 한 팀당 15분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계산하면 이 피칭 시간을 한 8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안서는 해커톤 홈페이지에서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그래서 본 설명회 종료 후에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필수 선택과제 기술 스택에 대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시키어 김태진 전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활용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술을 왜 활용하는지, 그 다음 필수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연동 방법, 그 다음에 선택 과제인 저희 옴니언 오픈 DID, 그다음에 옴니언 체인 연동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활용 목적입니다. MVP 개발 중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저희 옴니언 CX를 활용하셔서 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신뢰 있게 교환하거나 암호 인증을 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오픈 D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뎁 서비스를 개발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 옴니언 체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활용을 하도록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본질에 좀 집중하셔라라는 부분입니다. 본인 확인에는 로그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서비스 자체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먼저 필수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연동 부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연동을 위해서는 나온시큐어가 제공하는 옴니언 CX를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옴니언 CX의 전체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게 옴니언 CX의 서비스 모듈입니다. 옴니언 CX 모듈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버를 통해서 제출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검증하고 본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MVP 쪽에서는 저희 옴니언 CX를 통합인증장을 호출해 주시고 호출하시고 나면 결과를 리턴 받는 부분만 같이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옴니언 CX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옴니언 CX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흐름도입니다. 개발하시는 MVP에서 정부에서 운영되는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 지갑 혹은 카카오 지갑, 삼성 지갑 등을 통해서 신분증을 제출받으셔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들이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저희 옴니언 CX를 활용하셔서 이 복잡한 과정들을 옴니언 CX가 다 처리하고 결과만 리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MVP 자체에 어,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옴니언 CX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수기 때문에 뭐 권장이라기보다는 좀 맨드트리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옴니언 CX를 연동하신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인증창만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인증창을 요청해서 연동을 해주시면 저희 옴니언 CX에서 신분증과 정부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통신 등등을 다 처리하고 결과를 제이슨 웹토큰으로 리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하시는 부분은 표준 인증창만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표준 인증창을 호출하는 샘플입니다. 저희 이 샘플을 가져가셔서 카피하셔서 코드에 넣어주시면 바로 호출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요번에는 저희가 스테이지 모드에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해커톤이 끝나고 이 서비스를 실제로 상용으로 출시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메인넷 쪽으로 이관을 시켜드리는데 메인넷 이관 때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증이라든가 암호, 이런 보안 영역을 더 강화된 코드를 좀 추가를 해주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표준인 집창을 호출하고 나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된 정보를 제이슨 웹토큰으로 리턴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리턴해드리게 되고 요 제이슨 웹토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두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할 때 넘어오는 제이슨 웹토큰 값과 매핑을 하셔서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이슨 웹토큰에는 본인 확인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들을 파싱하는 샘플 소스입니다. 그 실제 상세 여러 가지 API 문서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니까 이 샘플 소스를 보셔서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좀 더 깊이 보고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API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옴니언 CX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바일 신분증을 연동할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URL로 가셔서 개발 규격을 확인하시고 SDK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에 맞춘 여러 가지 메시지 규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긴 예시일 뿐이고 다양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따라서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CX를 연동하셔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시고 서비스 자체, MVP 서비스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선택까지 첫 번째인 오픈 디아이드입니다. 저희 옴니언 오픈 디아이드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탈중화된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 아이디가 부여된 어, 엔티티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할 때 데이터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엔티티 간의 상호 인증, 그 다음에 엔티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 안전한 전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 오픈DID는 GitHub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SDK 영역,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DK 영역은 실제 코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월렛을 만든다거나 암호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증명서를 생성한다거나 인증을 한다거나 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SDK들을 서버용 SDK, 클라이언트용 SDK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SDK를 이용해서 샘플을 저희가 만든 건데 신분증 서버 같은 샘플을 만든 겁니다. 샘플에 대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컨트랙트, 블록체인에 대한 컨트랙트까지 샘플 소스로 다 올려놨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앱에 대한 샘플 소스도 샘플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실제 발급되든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지갑에 넣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큐멘테이션뿐만 아니고 요 바이너리들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소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스는 GitHub의 옴니언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27개, 거의 30개 가까운 소스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SDK 서버들, 아키텍처, 이슈어 서버, 여러 가지 원래 서버 등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스랑 바이너리, 그다음 다큐멘테이션뿐만 아니고 이걸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데모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샘플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동작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용 앱과 그다음 서버용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다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또 GitHub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픈DI를 활용하실 때는 먼저 MVP용 서비스 시나리오를 확정하시고 그 안에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희 GitHub에 가서 데모를 확인하셔도 되고 GitHub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컬에 설치하셔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DK를 가져가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특정 영역의 소스만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영역의 소스를 참조하셔서 어플리케이션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실제로 저희 데모를 돌릴 때 로컬에 받아서 데모를 돌리실 때 소스 코드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디버깅도 해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해커톤하고 별개로 이렇게 저희 오픈DI들 보시고 소스를 보시는데 이 소스를 좀 이렇게 좀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거나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PR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수정을 하거나 수정하신 것들을 직접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면 컨트리뷰터 등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픈DID는 실제 바이너리 파일, 샘플, 그 다음에 소스, 도큐멘테이션뿐만 아니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실습 튜토리얼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나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 소스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택과제인 옴니언 체인입니다. 저희 옴니온 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넷 서비스니까 여기에 뎁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싶을 경우에 컨트랙트를 올려서 배포하셔서 서비스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옴니온 체인을 활용하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저희 옴니온 체인에 서비스 가입을 해주시고 서비스 가입을 하시면 사용자 계정과 환경 등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실제 사용하실 API 키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컨트랙트 개발하시고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저희 콘솔에 업로드 하셔서 컨트랙트를 배포하시면 저희 스테이지 모드에 배포가 됩니다. 이번 해커톤은 스테이지 모드에서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스테이지 모드에 올라가게 되면 어,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서비스와 컨트랙터와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셔서 저희 옴니언 체인에 배포하는 콘솔 화면입니다.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계정이 생성되는데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업로드 하셔서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 스테이지 노드들의 배포가 됩니다. 예, 저희가 예시로서 스토리지 솔 파일을 어떻게 컴파일해서 컨트롤에 등록시켰는지에 대한 샘플 예시입니다. 스토리지.솔을 만들어서 저희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업로드 했고요. 이 업로드 디플로이를 해주시면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가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트랜잭션을 조회하시거나 트랜잭션을 실행하신다거나 을 실행한 후에 조회하실 수 있는 샘플입니다. 참조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AI로 검색을 하시면 AI를 사용하시면
쉽게 쉽게 좀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AI로 개발을 하시거나 직접 하셔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실제 구현 단계인 결산 단계에서는 저희 기술 멘토들이 붙어서 어, 어,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